슈퍼히어로 일생일 대의 사건 내 영혼을 소리 짓는 그라운 어린 충격 누구에게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연말이면 극장가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다솜 아나운서는 어떤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추리 영화를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아쉽게도 극장보다는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오조 아나운서는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슈퍼맨이나 아이언맨 같은 슈퍼 히어로들이 나오는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슈퍼 히어로 영화를 더 많이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글쎄요,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이유를 살펴보면 미국 버지니아 코먼웰스 대학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이나 아이언맨 같은 슈퍼 히어로 캐릭터의 이미지를 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희생 정신이 더 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도 올 한해 뉴스를 전하면서 위급한 상황에서 헌신적인 도움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미담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곤 했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랬는데 자신들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남을 도운 사람들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연말을 맞아 2021년 올 한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든 우리 지역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지난 9월 비가 오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부상자를 돕다 세상을 떠난 내과의사 고 이영곤 원장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자 인정을 받았습니다. 전북 남원에선 6년째 폐지를 모아 성금을 기탁 중인 80대 할머니가 화제입니다. 기부천사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로 헌혈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44년간 513번이나 헌혈에 나선 분이 있습니다. 70대 고령으로 헌혈 정년을 맞은 부산의 헌혈왕 신문종 씨를 만나봤습니다. 태풍으로 다리가 무너지는 현장에서 사람들의 진입을 막아 인명피해를 막은 강원도 평창의 박광진 의인을 만나봅니다. 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지난 9월 비가 오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을 살피던 의사가 2차 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남 진주에서 내과병원을 운영했던 고 이영곤 원장인데요. 네, 고인은 평소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치료비와 약값을 받지 않는 등 진주의 슈바이처로 불렸는데요. 어려운 이웃을 도왔던 이 원장의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전합니다. 달리던 검은색 SUV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옆 언덕으로 튕겨나갑니다. 이 사고를 본 61살 의사 이영곤 씨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달려갔습니다. 부상자를 살피고 돌아가던 순간 다른 차량이 이 씨를 덮쳤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 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자기 생각보다는 남 생각 먼저 하면서 조그만 것도 그냥 잘 안 지나치고 그러신 분인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는 정말 너무 좋은 아버지였어요. 저한테는 그냥 진짜 너무 좋고 저한테 너무 친구 같은 사람이고. 30년 넘게 경남 진주 중앙시장에서 내과를 운영한 이 씨. 가난한 환자에게는 진료비를 받지 않았고 교도소 의료봉사까지 해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진짜 의사였다며 안타까움에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성품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요번에 일어난 이 사건도 사실은 평소에 이 친구의 그 어떤 생각이나 뭐 행동이나 이런 게 진짜 환자를 위해서 사는 친구가 되노니까 그런 사고가 생긴 것 같아요. 다들 하나같이 가슴 아파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비록 부족한 사람이고 자리했지만은 그 마음을 꼭 이어서 저도 많은 사람들한테 나누고 섬기겠습니다. 병원에는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부고 소식을 모르고 병원을 찾았던 환자들은 눈물을 쏟았고 오랜 환자는 고인의 영면을 기원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런 직에 종사하고 있는데 내 아들한테도 늘 당부하는 것이 이영곤 원장님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마지막까지 헌신하는 삶을 살면서 지역사회를 울렸던 고 이영곤 원장.
정부는 2021년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습니다. 또 대한내과의사회는 의사의인상을, LG복지재단은 LG의인상을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연말이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묵묵히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의 훈훈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네, 전북 남원 지역에서는 폐지를 판매한 돈을 모아 수년째 성금을 기탁하는 할머니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든이 넘은 몸을 이끌고 폐지를 모으는 남원 기부천사 할머니를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나이가 85세인 김길남 할머니. 남원시 금동에 사는 김 할머니는 매일 골목골목을 다니며 폐지와 재활용품을 수거합니다. 할머니가 끌 수 있는 작은 수레에 가득 담은 폐지와 재활용품의 판매액은 3,000원 남짓. 반나절 동안 발품을 판 것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은 액수입니다. 좋은 분이요.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오셨는가. 이제 하도 오래된 게 몰라. 폐지를 많이 갖고 시지요. 평이 좋으신 양반이요. 그 주워다 모아갖고 그렇게 한다고 온 게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요. 다. 건강하시면 좋지요. 비가 오는 날을 제외하고 매일 폐지 수거에 나서는 김 할머니가 판매한 수익금을 기부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6년.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에 시작한 것이 올해까지 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텔레비에서 좋은 일을 뭐 한 사람들이 많잖아. 나도 죽기 전에 한번 해봐야겠다고 한 것이지. 나 그전에는 생겨하고자도 내 살림이 딸린 게 뭐 되겠대요. 근데 이제 노령연금 많이 나오지. 이런 건 많이 주지. 그런 게 그런 거 좀 한계로 했어. 힘들어도 재미가 있어. 돈을 동사무소에 내고 오면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여튼 그런 게 하는 것이야. 금동의 기부천사로 불리는 할머니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올해까지 기부한 성금은 모두 356만여 원에 달합니다. 2016년부터 6년간 연말이면 본인이 이렇게 힘들게 폐지를 주어서 모은 돈, 적게는 50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까지 그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반찬 사업이나 뭐 연말에 김장 봉사 그런 데 쓰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이웃들 지정 기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받은 금액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 김 할머니.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까지 폐지 수거와 나눔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김 할머니는 오늘 또 폐지가 있는 골목을 찾아 나섭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네,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는 전북의 기부천사 할머니 이야기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헌혈은 생명을 나누는 기부라고 합니다. 부산엔 44년간 무려 513차례나 헌혈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신문종 씨인데요. 네, 신 씨는 20대 때 처음 헌혈을 시작해 70대 고령이 되면서 헌혈 정년을 맞았는데요. 이제 직접 헌혈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로 헌혈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생명을 나누는 일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오랜 시간 이웃사랑을 실천한 헌혈왕을 만나봤습니다. 1977년 선원으로 일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기 전 우연히 부산 남포동에서 헌혈버스를 발견하고 첫 헌혈을 시작했다는 신문종 씨. 이후 바다를 항해하다 2, 3개월에 한 번 다시 한국에 돌아올 때마다 헌혈을 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후에는 전혈, 혈소판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그가 한 헌혈은 횟수로 513번째에 달합니다. 신 씨는 헌혈 정년이라 불리는 만 69세가 될 때까지 44년 동안 헌혈을 멈추지 않았고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전해져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건강한 혈액을 나누기 위해 꾸준히 운동하고 식단 관리도 했다는 신 씨. 500여 차례 진행한 헌혈은 결과적으로 70세까지 아픈 곳 없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됐습니다. 헌혈을 해가지고 그거 결과로 아픈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 생명이 위험한 사람들이 나았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었죠. 그 대신에 몸 관리도 좀 더 신경을 썼고 그 지금도 뭐 그 건강에 이상 없이 아직까지 그 덕분으로 나도 그 건강도 유지가 된 거죠.
만 69세 헌혈 정년을 맞으면서 생애 마지막 헌혈을 끝낸 그는 못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하다가 뭐 이제 더 이상 내 몸이 안 따라줘서 못 한다 그러면은 뭐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몸은 아직 누구보다도 멀쩡한데 그 나이 제한 때문에 좀 섭섭하더라고요. 이제 못 하는구나 하고 싶어도 못 하는구나 해서. 신 씨는 건강한 몸과 조금의 시간만 낸다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에 시민들이 적극 나서주기를 바랐습니다. 남을 돕겠다는 일단 마음가짐만 있으면은 그건 가능합니다. 그건 건강 체크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겸사겸사 해가 좀 생명을 구하는 일에 좀 협조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네요.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도 이제는 예전만큼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도치 않게 참 퍽퍽한 시기인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봉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전남 광양에 사는 봉사왕 강성우 씨를 김신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추운 겨울날 이른 아침, 광양 중마동의 한 거리. 초록 조끼를 입은 강성우 씨가 아이들의 등굣길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안녕, 잘 갔다 와. 안녕. 강성우 씨는 1년째 매일 아침 같은 장소에서 교통지킴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늘 익숙한 풍경인 듯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인사합니다. 교통봉사가 끝난 뒤 향한 곳은 김장 봉사 현장. 봉사 단원들과 함께 쉴 틈 없이 배추를 자르고 소금에 절이며 김장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나눔의 기쁨이 표정에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조선 가정이나 어려운 이웃, 틈새 가정,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 김장을 해가지고 배달까지 하게 됩니다. 그 받으시면서 즐거워하는 웃는 모습을 생각하니 김장하는 사람들도 힘이 나고. 강성우 씨가 지난 10여 년 동안 이웃을 위해 들인 시간은 무려 4만 시간. 복지관 주방봉사부터 음식 배달, 환경 정화 활동, 요양병원 어르신 이발과 목욕봉사까지 안 해본 활동이 없습니다. 헌혈 횟수도 2년 전 이미 200회를 넘어 대한적십자사에서 유공장을 수여했습니다. 강 씨는 광양제철소를 다닐 때부터 시작해 퇴직한 뒤에도 꾸준히 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4, 5일씩 하루에만 2-3곳이 넘는 봉사 현장을 발벗고 뛰어다니는데 강성우 씨에게 봉사는 그저 일상입니다. 막상 봉사에 빠지다 보면은 거기에 정신을 집중하다 보면은 봉사를 안 하면은 몸이 조금 허전함을 느껴가지고 항상 그 기상과 동시에 항상 봉사활동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보통 7시 20분에 집에서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밤 보통 5시까지는 봉사활동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일. 도움이 꼭 필요할 때는 휴가를 내서라도 봉사하러 갈 정도. 그 공로를 인정받아 광양시 제1호 올해의 자원봉사상 선정은 물론 전남도지사상과 대통령상, 국무총리상도 받았습니다. 기록된 봉사 횟수만 8,500여 번, 시간으로는 42,000여 시간. 그 자체만으로도 타인의 귀감이 되고 따뜻한 온정을 느끼게 합니다. 봉사라는 의미는 저 자신을 힘내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행복을 느껴주게 해주는 그런 원동력이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다 보면 또 남들도 돕고 내 자신도 그 힐링도 되고 보탬이 되고 일거양득인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지난해 9월 당시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태풍 마이삭 혹시 기억하시죠? 네, 물론 기억합니다. 당시 태풍이 불어닥치며 강원도 평창에서는 다리가 무너졌는데 한 시민이 다리를 건너려는 차량을 세워 화제가 됐었죠. 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한 시민의 기지와 용기가 대형 참사를 막아냈는데 사고 발생 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인에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강원도 평창의 박광진 의인을 이다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덮친 강원도 평창의 한 다리.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강물은 순식간에 급류로 변했고 다리가 무너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 순간 우산을 든 남성이 다리 건너편에서 오던 승용차를 향해 다급히 손짓하며 교량 진입을 막습니다. 불과 30초 뒤 불어난 하천물에 다리는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이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찍혀 평범한 주민의 순발력 있고 의로운 행동이 화제가 됐습니다. 집에서 이래 내려오면 여기서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가. 단 30초도 안 걸릴 건데. 근데 이래 봐보니까 내려와 보니까 더 많이 가라앉았어. 그래가지고 이거 정말 사고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강원도 평창 송정교의 의인으로 불리는 박광진 씨. 박 씨는 지난해와 올해 평화도시 평창 시민상과 행정안전부 재난복구 유공 표창을 받았습니다. 재난재해가 발생한 위험 상황에서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몸소 행동으로 실천한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그 사이 무너진 송정교를 다시 설치하는 공사도 시작됐습니다. 굴착기 기사인 의인도 공사에 참여해 안전한 다리를 짓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지난 4월에는 더 큰 경사도 있었습니다. 의인의 두 자녀가 나란히 경찰에 임용돼 평창경찰서에 배치된 겁니다. 이렇게 TV에 많이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조심 많이 하라는 얘기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뭐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실수하고 막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주 자기 맡은 임무를 잘 성실히 이행해야죠. 긴박한 상황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이웃의 안전을 지킨 박광진 의인. 한 시민의 기지와 용기가 잊혀지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이번엔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은 편의점 주인부터 10년 넘게 기부 선행을 이어오고 있는 안경점 주인까지 지역을 빛낸 우리 동네 히어로들은 다름 아닌 모두 우리 동네 평범한 이웃들이었는데요. 네, 올 한 해 평범한 우리 동네 히어로들이 만든 소박하지만 울림 있는 이야기를 심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경점 주인 강상구 씨는 지난 16년 동안 매달 취약계층 어르신 10명에게 안경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 원이 넘습니다. 단돈 몇만 원도 안경에 투자하시기 힘드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저께는 어떤 한 분이 오셔가지고 눈이 나쁜데 돈이 없어서 3년간 안경을 못 꼈다고 그래서 그냥 해드린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보건소와 소방서 직원들에게 선글라스 300개를 선물했습니다. 현장 최일선 직원들은 작지만 큰 힘을 받았습니다. 중장비를 써서 이렇게 구조를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때 파편들이 많이 튀기다 보니까 저희는 꼭 선글라스나 눈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글라스를 받으니까 기분도 좋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3월 한 60대 할머니는 편의점 주인 덕에 수천만 원을 잃는 피해를 면했습니다. 편의점 주인 윤영신 씨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계좌 통장에 6,800만 원 상당이 있었습니다. 그 보이스피싱 관계자들이 그거를 인출해가려고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은 분명히 그분은 아마 피해를 당했을 거라 이렇게. 윤 씨는 기프트 카드를 사서 사진을 찍어 보여달라는 할머니 딸의 연락을 이상하게 여겼고 할머니를 끈질기게 설득해 피해를 막았습니다. 할머니 속는 셈 치고 전화 한번 해보시자고 여러 번 설득했더니 할머니가 번호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따님이 전화를 받으시는데 그런 적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동네를 따뜻하게 만든 우리 동네 히어로들. 이들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입니다. 선행의 선순환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어려우신 분 있으면 그냥 안경 해드리고 뭐 옆에 떡가게 하시는 사장님은 어려우신 분들 있으면 떡 드리고 그러니까 뭐 거창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들을 조금씩 나누는 게 중요한 거죠. 평범한 이웃들의 특별한 이야기. 우리 동네 히어로의 의로운 행동과 따뜻한 선행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우리 지역의 의인들로 꾸며드린 특집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올 한 해 작지만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우리 주변의 모든 의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